출발하기 전날에 좀 더 미리 자두고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. 드디어 내 차에 올랐고 비록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가는 고향이지만 겸사겸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도 가득 실었다.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보리굴비 얘기를 하셔서 보리굴비 세트를 준비했고 아버지에게는 저번 명절에 못 드린 홍삼 세트를 준비했다. 이렇게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들을 내 차에 싣고서 간만에 고향길로 가는 고속도로로 빠지게 되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. 아무리 내가 일찍 집을 나섰어도 나보다 더 빨리 집을 나선 사람들이 태반이었다. 고속도로 진입로는 어느새 다른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벌써부터 시작된 나들이 차량인지 몰라도 고속도로는 어느새 막히게 되었으며 내 차도 서서히 천천히 움직여야만 했다. 차라리 빨리 가면 피로도 덜 하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니까 피로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왜 이렇게 소변까지 마려운지 아무래도 첫 휴게소부터 들려야 할 것 같았다. 거북이 걸음으로 얼마나 왔을까? 드디어 첫 휴게소가 보인다. 휴게소에서 내려 일단 화장실로 달려갔다. 그리고 휴게소 편의점에 들려서 잠도 깰 겸 시원한 식기를 하나 사서 마셨다. 갈증이 풀리는 느낌이다. 이제 다시 고향으로 출발하려고 차를 타고 차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손으로 내 차문을 잡는다. 난 머지않은 생각에 얼굴을 보니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내 차문을 잡고 막아선 것이다. 그래서 난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그쪽이 총각인지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한데 어디까지 가시냐고 하길래 난 강원도 고성까지 간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며 자기도 거기를 가야 하는데 같이 왔던 일행들이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것이다. 그럼 전화를 해보면 되지 않냐고 물으니 핸드폰도 그 차 안에 두고 와서 전화를 할 수 없단다. 그럼 내가 전화를 빌려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 거기까지 가는 방향이 맞다면 자기도 같이 갈 수 있게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. 어떻게 보면 큰 누님뻘이고 여자고에서 태워줄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고 하지만 그냥 외면하자니 뭔가 사정이 딱하게 된 것 같았다. 그래서 그런가 참 난감하게 다가왔다. 그렇다고 무작정 모르는 사람을 휴게소에서 태우고 가는 것 역시도 난감한 상황이었다. 그래서 난 아줌마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분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름도 없는 것 같고 차 안에 빈자리도 많은데 같이 가면 좀 안 되냐면서 나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다. 그래서 난 그때 거짓말로 일행이 있는데 화장실에 갔다고 하니까 그럼 일행한테 허락 좀 받겠다며 여기서 같이 기다리잔다. 그러길 벌써 5분째 이 아줌마 없는 일행이 올 때까지 내 차 앞에서 기다릴 판이다. 이렇듯 출발도 못하니 안 되겠다 싶었고 아무래도 이 아줌마한테 완전 코낀 것 같았다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타시라고 하고 그 아줌마를 태웠다. 아줌마는 내 차에 오른 뒤 정말 고맙다며 피해 없이 조용히 차 타고 가겠다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조금은 안심이 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고향 가는 길에 남에게 선행 한번 베풀었다고 생각했다. 그렇게 아줌마를 옆자리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자기는 피곤하다며 잠을 자겠다는 거다. 그렇게 그 아줌마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차창에 기대어 잠을 잔다. 속으로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. 왜냐면 깨어있으면 서로 말없이 좁은 차 안에 같이 있기가 여간 민망했을 테니 말이다.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게 당연하니까. 아무튼 그 아줌마는 조수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 얼마나 피곤했는지 코까지 골며 잔다.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름 예쁘장하게 생겼다. 연예인으로 치면 중견 탤런트 김영란 씨 같은 외모라고 할까? 그런 외모의 느낌을 풍긴다. 정말 눈도 크고 예쁘게 생겼다. 아무튼 그렇게 그 아줌마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고 나는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
갑자기 아줌마가 뒤척이더니 잠에서 깼다. 그러면서 얼마쯤 왔냐고 물어보길래 난 아직 반의 반도 못 샀다고 말하니까 그러냐며 심심한데 음악 좀 들으면서 가면 안 되냐고 말한다. 그래서 무슨 음악 듣고 싶냐고 물어보니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신나야 되지 않겠냐며 뽕짝을 틀어달란다. 그리하여 나보고 뽕짝 메들리 없냐고 하길래 죄송하지만 뽕짝 메들리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쉬워하며 그럼 다음 휴게소에 잠깐 쉬어가자고 한다. 그래서 또 쉬냐고 말하니 거기서 뽕짝 메들리를 사야 신나게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어이없었지만 뭐 그게 좋은가 보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. 솔직히 음악도 없이 좁은 차 안에서 단둘이 가는 게 영 불편했는데 뽕짝이라도 틀어놓으면 어색함이 사라질 듯 싶었다. 그렇게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고 아줌마는 뽕짝을 사기 위해 잠깐 내리며 나에게 신신당부하듯 차 안에 자기 가방 놓고 갈 테니 절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. 난 걱정 말라며 어서 가서 뽕짝 메들리를 사오시라고 했다. 그렇게 그 아줌마가 차에서 내린 지 10분쯤 되니까 아줌마는 다시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 곧바로 내 차를 탔다. 그리고 한 손에는 뽕짝 메들리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홍삼음료 2병을 사왔다. 나에게 한 병 마시라며 홍삼음료를 건넸고 난 홍삼음료를 따서 마셨다.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을 했고 이번에는 뽕짝 메들리를 틀어놓고 신나게 질주를 하다시피 했다. 조금씩 가다 보니 차는 아까보다는 덜 막혔다. 그리고 제 속도로 가진 못해도 거북이 걸음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. 아줌마는 나에게 결혼했냐고 질문을 한다. 그래서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나를 유심히 보더니 요즘엔 잘생겨도 결혼 안 하는 총각들 많던데 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. 난 그 이유를 나조차도 몰라서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그건 바로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며 요즘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. 그래서 난 뭘 잘 모르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에게 개슴츠레한 눈빛을 보내며 낮은 목소리로 여자에 대해 잘 알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다. 난 그 눈빛을 보니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서 그냥 헛기침을 하고마니 아줌마는 이내 개슴츠레한 눈빛을 풀고 나를 보며 웃고는 왜 이렇게 놀래냐며 자기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. 그래도 아직 나가면 뒤에 따라다니는 아저씨들 꽤 된다고 말하는 거다.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내가 말했듯 이 아줌마 솔직히 예쁘게 생겼다. 그렇지만 아줌마는 아줌마다. 내가 저 아줌마와 뭘 하겠는가? 그렇게 차는 달리고 있는데 어느덧 또 다음 휴게소가 보인다. 아줌마는 다음 휴게소에서도 또 잠깐 쉬어가자고 한다. 난 그러자고 했고 그렇게 다음 휴게소에서 정차하여 차 안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난 놀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정말 나다면서 이렇게 남자는 허벅지가 애야. 여자를 고생 안 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다. 그래서 난 왜 허벅지가 난데 고생을 안 시키냐고 물어보니 다시 또 개슴츠레한 눈빛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그게 궁금하면 자기가 오늘이라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. 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또 헛기침을 하며 이제 다 쉬었으니 다시 출발하자고 했고 그렇게 아줌마와 단둘이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달렸다. 드디어 3시간 걸려서 고향길목에 도착했다. 난 이 아줌마에게 어디서 세워드리냐고 물어보니 저기 없어 앞에 세워달란다. 그래서 그 앞에 세웠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총각도 잠깐 같이 들어가자며 아까 말한 고생을 안 시키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다. 그때 황당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망설여졌다. 저 아줌마 따라 들어갈까? 말까? 그렇게 고민이 됐지만서도 그래도 고향집에 가는 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양을 했다. 아줌마는 아쉬운 듯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준다. 언제든지 여자 고생 안 시키는 방법 궁금하면 자기한테 전화하란다. 그때
오늘 태워준 사례도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 이 아줌마. 난 일단 쪽지를 받았고 그렇게 아줌마와 헤어졌다. 그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문득 그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졌다. 그래서 아줌마가 건네준 쪽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제길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었는데 그 쪽지까지 같이 세탁기에 돌려버린 것이다. 그로 인하여 아줌마가 적어준 전화번호는 이미 다 지워진 지 오래다. 뭔가 아쉽다. 다음에도 저런 아줌마 만나면 왠지 재밌을 듯 싶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차 안에서 내가 놓은 양말이 없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. 발에 땀이 많이 차서 양말을 차에 꼭 여유분으로 2켤레씩은 놔두는데 그 양말 중 한 짝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.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틀어봤는데 글쎄 그 아줌마가 내 양말을 훔치는 장면이 목격됐다. 나를 다시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몰라도